태곤의 뉴스 사이다. 뉴스 사이다 매주 금요일은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으로 뉴스 사이다 스페셜로 꾸며드리고 있죠.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금 추석 끝나고 한 보름 됐지 않습니까? 전국을 전반적으로 좀 짚어볼까 싶어요. 네, 그러시죠. 예. 네. 그 남북 정상회담 계기로 대통령 지지율 많이 올랐죠. 올랐죠. 오늘 한국갤럽 발표에 따르면은 65%인데 4주 연속 상승이에요. 예. 지난주보다도 1%포인트 올랐는데 이게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최근 몇 달 동안 지적됐던 문제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요?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평가 이유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 42% 최고입니다. 그다음 외교 잘한다 12%, 대북 안보 정책 8%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전부 다 뭐 북한이나 그렇죠. 외교 이쪽이네요. 예.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 44%, 대북 관계 친북 성향 22%. 이건 이제 뭐 앞에 거하고 거울이 되는 거죠. 예. 최저임금 인상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 잘하는 과목은 점수가 더 높아졌는데 못하는 과목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정당 지지율 보면은 정당은 이제 민주당 43%, 한국당 11%, 정의당 10%, 바른미래당 8% 이런 순인데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비교하면 5%포인트 하락했어요. 다른 정당들은 뭐 비슷비슷하고요. 네. 그러니까 북한하고 외교는 잘하는데 경제 민생은 문제다. 그대로다. 그렇죠. 그 예. 말이죠.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요. 여권의 전반적인 긴장도가 좀 다시 떨어졌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다시 떨어졌다. 예, 당청 정부까지 무슨 말이냐면은 추석 전에 경제, 민생, 부동산 문제 이렇게 주목을 받으면서 지지율이 뚝뚝 떨어질 때는 되게 긴장하는 게 보였거든요. 그랬죠. 예. 근데 남북 정상회담 성공적으로 치르고 그 이후에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 다시 남북 관계, 북미 관계 이런 쪽으로 주목을 받고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하자 또 슬그머니 뭐 하던 대로 네. 하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네. 경제 민생 문제는 뭐 이게 삽시간에 나아질 수도 없는 거지만은 계속 난맥상이 지적되고 있고 최근에도 보면은 뭐 미중 무역 갈등 격화, 어제 오늘 뉴욕 증시 폭락해가지고 국제 경제 환경도 더 불확실해지고 네. 있다는 거죠. 그런 그 난맥상이나 긴장도가 떨어졌다는 그런 대표적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이제 미시적으로 좀 짚어보죠. 그 남북미 문제도 아쉬움이 있어요. 예컨대 지난 10일 국회 외통위에서 강경화 장관이 5.24 조치에 대해서 오전에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가 오후에는 무게를 두고 있는 거 아니라고 했다가 예. 폼페이오 장관이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했다고 했다가 또 그거 아니라고 했다가 맞아요. 이게 한쪽으로 힘을 싣고 가면은 그 큰 상관이 없는 건데 뭐 오락가락하는 모습 이게 이제 국내 국외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요 앞에 장관 차관 인사들 있을 때 외교부 1, 2차관 인사도 있었습니다. 예. 1차관이 물러나고 2차관이 1차관 되고 청와대 비서관이 2차관 되는데 물러난 1차관은 임성남 전 차관인데 전 정부부터 쭉 있었던 북미통이에요. 네. 이분이 이제 물러나고 조현 2차관이 1차관이 됐는데 이분은 참여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이었었고 그 강경화 장관하고는 또 대학 동문이고 이 차관 인사를 보면은 강 장관한테 힘을 실어주려는 게 확실히 보였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이 이제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 이런 이제 실수를 했다는 거죠. 예. 강 장관 이 대답이 나온 것은 이해찬 대표하고 문답 과정이었습니다. 지리자가 이해찬 대표였죠. 그렇죠. 예. 보통 여당 대표가 질문을 하면 무게가 아주 큰 것인데 이것도 호흡이 잘 안 맞았는지 그리고 뭐 말 나온 김에 이 대표한테도 아쉬움이 있죠. 평양에 가서 이제 국가보안법 이야기 뭐 죽기 전에 정권을 안 뺏기겠다. 이런 발언을 꼭 평양에 가서 했을까? 뭔가 일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지지층 결집 쪽에 오히려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대표가 정말로 국가보안법 폐지 내지는 개정하고 싶다고 한다면 목표가 그거라면은 저렇게 말하는 게 필요할까? 예. 의구심이 있다는 거죠. 여당 내에서 그래서도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국가보안법 국면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국보법 폐지하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열린우리당 이부영, 한나라당 김덕룡 이 라인에서 찬양 고무조항이라든지 불고지죄 중심으로 독도조항을 일단 드러내자 합의를 봤었어요. 개정해보자. 그렇죠. 예. 근데 열린우리당 일부에서 폐지 아니면 의미 없다 이러면서 강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한나라당에서도 당시에 최병렬, 박근혜 이런 사람들이 뭔 소리냐 개정도 안 된다 네, 이러면서 뭐 법사위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고 막 그러다가
손을 못 댔거든요. 아예. 손을 못 댔고 그렇죠. 전국은 아주 경색됐었고. 그렇죠. 네. 성과는 없었고. 그런데 그 부동산 대책 나온 이후에 집값은 좀 잡혔다. 뭐 이런 성과도 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예, 강력한 부동산 대책 발표로 부동산 시장이 움츠러든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공급 대책을 따로 국토부에서 발표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다 반기를 들고 있는 곳이 민주당 지자체장들이 있는 곳. 뭐 서울 송파구, 경기 광명, 시흥, 남양주, 그리고 크게 봐서는 서울시도 그렇고. 그렇죠. 이 사전 협의가 제대로 된 거냐 안 된 거냐. 뭐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잘 안 들리는데 그렇다고 이제 혁신주도 성장이 잘 나가는지도 모르겠는 게 지금 국감되니까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4차 산업위원회나 일자리위원회나 대통령 여기 중시해라 뭐 상황파 한다 이러는데 막상 이 회의에는 장관들도 안 나오고 민간위원들끼리 와가지고 성과 없이 모였다가 헤어지는 게 반복됐다. 그래요. 이게 안 고쳐지고 있다는 이야기 한참 전부터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공공기관의 체험형 인턴 말하자면 2, 3개월짜리 단기 일자리 대폭 늘리는 거 아마 다음 주 초쯤 발표가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청와대는 정부의 의무다. 지금 공공기관 중에 채용 여력이 있고 업무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곳에서라도 창출을 하겠다. 비상시국이니까 이래야 되는 것인데 예.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이런 거 할 때 막 비판했거든요. 지금 여권이 본질적 대책이 아니다. 근데 똑같은 방식이다. 그렇죠. 그리고 최근 일자리 드라이브를 보면은 몇 가지 신산업에 뭐 몇 년까지 몇만 명 목표를 하고 정부가 자격증을 해가 뭐 창출하고 이게 또 이제 지난 정부 때 나왔던 거랑 너무 유사하다는 겁니다. 네. 이런 모습이 당장의 변화된 성과는 아직 못 보이더라도 우리가 애초에 발표한 이런 계획대로 이렇게 실천하고 있으니까 이게 기반이 이렇게 변하고 내년이면 뭐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식의 그림을 보여주면은 좀 신뢰가 갈 건데 오락가락하고 또 슬슬 나오는 대책이라는 게 지난 정부에도 하던 거랑 똑같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근데 뭐 법을 바꿔야 된다거나 또 예산을 좀 조정해야 한다거나 이런 건 지금 야당이 도와주지 않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정기국회 봐야 되겠지만은 자 심재철 의원 유출 논란이 대표적인 얘기겠죠. 자유한국당도 처음에 이제 기대하는 표현을 기대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기대를 가졌다가 이게 아닌데 하면서 슬쩍 빠지고 있는데 예. 그거하고 별개로 정부 여당의 대응이 적절했냐. 처음에는 불법, 그다음에 뭐 국가기밀 유출, 그다음에 청와대는 검소하다, 미담이다 이런 프레임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사우나 논란 같은 경우는 그 군경에 대해 가지고 고생을 해가지고 겨울철에 해가지고 사우나에 데리고 갔다. 그렇죠. 이건 미담이라고 할 게 아니라 규정을 바꿔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카드 회사 업종별 코드 오해가 있었다. 그럼 그걸 고쳐야지. 심재철이 내용을 몰라가지고 헛다리 짚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다. 제 생각엔 그렇고 예. 뭐 가짜 뉴스 논란도 모르겠습니다. 이걸 총리가 앞장서서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게 하고 그럴 일인지 이 문제는 이제 국회에서 일단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상당수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걸 정부가 나설 일이냐 이런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야당의 문제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어떤 거죠? 야당의 문제는? 정부 여당의 긴장이 해이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1등 공신이 야당입니다. 아. 여당 지지율 떨어져도 야당이 안 오르니까요. 안 오르니까. 예. 그리고 야당이 변화하는 기미를 안 보이니까 긴장이 풀리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악순환인 게요.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들이 변할 생각은 아니고 그래 이런 식으로 경제 민생 안 좋아지고 이러면은 또 우리한테 언젠가 다시 기회가 올 거다. 이러고 있거든요. 네네. 상대를 보면서 긴장하게 아니라 상대를 보면서 서로 안심하고 있다는 거죠. 예. 예컨대 이제 엊그제 문광희에서 선동열 감독 불러가지고 국감했지 않습니까? 예. 그 이 여당의 손혜원 의원이 불렀잖아요. 손혜원 의원한테 역풍 불었죠. 그럼요. 준비도 제대로 안 됐고 강압적이고 이런 거 보면서 야당 뭐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악순환의 고리를 깨야 되고 그 고리를 깨야 되는 거는 정부 여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죠. 예. 야당이 뭐 별로 힘을 받지 못한다고 그 뭐 마음 놓아서도 안 되는 거고 또 정부 여당이 제대로 일 못하는데 야당은 힘 못 받는다고 또 비판 제대로 못해서도 안 되는 그럼요. 거고. 예.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어요.